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벌써 6,500여 분 정도, 아까 6,700분까지 동시 접속을 해주셨는데, 야, 요즘 같아서는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아, 하루 정도 피곤해서 오늘은 좀 하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요. 어저께 6,700명, 6,800명 들어오셨는데, 아, 오늘도 그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요. 좀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오늘도 열심히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춘희님 오셨고요. 박바다님, 민시민님, 최영숙님 오셨습니다. 갈매기님도 오셨네요. 자, 투율님, 탄핵 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정치하는 시대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봄님 후원해 주셨고요. 소담님, 오로라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로라님 요즘에 다른 채널 출연 안 하느냐고요? 글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이제 한동안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채널에서 불러주면 또 채널에 또 제가 또 출연을 할게요. 여러분들 출연을 원하는 그 채널에 가서 장영진 좀 출연시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거는 참. 자, 검찰이 정말 바라는 건 이재명 영장이 아니다.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5번째 소환을 한다는 둥, 6번째 소환을 한다는 둥, 자꾸 이렇게 좀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열흘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출석할 때가 벌써 하루째인가 열흘째인가 그랬죠. 자,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8시간, 10시간씩 수사를 해놓고 수사가 다 안 끝났다면서 또 출석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쯤 되면은 괴롭히겠다. 이재명 괴롭지? 그래, 더 한번 괴로워봐. 다음 주에 또 출석해? 라는 식의 행동인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괴롭힘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갑질을 하는 건데 갑질 수준을 넘어서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참, 이런 행동은요, 사실 전쟁포로가 아픈 상태인데, 또는 전쟁포로들도 이제 단식하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단식하는 전쟁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 이거 사실 국제법적으로 이게 전범이 될 수도 있는 포로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 그것도 국회 다수당의 대표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괴롭힌다? 네, 이거는 이 검찰이 할 짓, 적어도 국가 권력이 할 짓은 아니라는 거죠.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요, 그
권력의 작동 방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피의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깡그리 무시한 채 지들이 부르고 싶을 때 와! 검찰이 오라면 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태도는요.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왜? 죄졌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재판도 안 한 상태인데 누구를 오라가라 합니까?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도요. 검찰이 오라 그런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뻗대면 강제로 끌어와야 돼요. 그것도. 구치소에 잡혀 있는 사람도 끌고 오려면 강제 구인장을 또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구속된 것도 아니고 아직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수사조차 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억지로 몸이 안 좋은 건강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억지로 끌고 온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한동훈이 툭하면 뭐 피의자 그 사정을 다 봐주고 하는 거 아니다. 웃기고 있네. 씨.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독재자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걸 나만 아느냐고. 장용진만 아는 얘기야? 아닙니다. 이거는요, 검사들도 알아요. 열흘이 넘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또 불러? 이거 만만치 않은데? 좀 봐가면서 불러야 되나? 이런 정도 생각은 검사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해. 그런데도 바득바득 우기면서, 야, 와! 오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어. 왜? 도대체 왜? 무리라는 걸 알면서 왜? 검찰이 정말 바라는 게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일까? 자,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런 상태에서 단식 중에 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면 그 영장이 발부가 될 것 같아? 법원에서 발표할 것 같아?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안 돼, 못 해. 판사가 돌맞을 일 있어?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바득바득 우겨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장을 쳐넣겠다라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기서 착안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처음 제기되는 것이 검찰은 영장 청구 그 자체가 일종의 출구 전략이 아니겠느냐. 영장이 기각된 걸 뻔히 알면서도 일단 청구를 해야지 자신들도 출구 전략이다. 출구 전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법조계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검찰이 정말 원하는 건 영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라는 거죠.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헬스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혈색도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력이 많이 쇠해져 있다는 게 확연히 보이죠. 기력이 지금 많이 쇠해 있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일단 목소리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농성장으로 들어갈 때 보면 약간 구부정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열흘씩이나 지금 곡기를 끄는 상태에서는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가만히 누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리저리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출석을 했다, 검찰에 출석했다, 그 상황에서 조사까지 받은 거예요. 건강이 제대로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나오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들어갈 때와는 또 다르게 기력이 엄청 쇠해져 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눈에 그냥 선명하게 보였잖아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어제 또 10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8시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온 시간을 보자고. 들어간 시간이 10시 반인데 나온 시간이 거의
9시 반, 10시가 다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10시간 정도, 거의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추가로 출석을 하라? 이건 사람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길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데 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이재명이 그냥 이재명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원내 국회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검찰청에 불러오려면은 적어도 확실한 증거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증거는 진술만으로는 안 돼요. 물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있어야 돼요. 자, 진술만으로 부를 경우에도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걸 갖고 있느냐는 말이야. 아닌 거죠. 자, 지금 검찰이 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단지 김성태의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한 거야. 김성태 진술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이 김성태의 진술을 억지로 공표하기 위해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법정에 이 진술을 끌고 나옵니다. 사실 이때 제일 문제가 된 게 바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 변호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김성태가 증인신문을 해봤어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버린 거예요. 반대 신문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김성태가 일방적인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이 적어도요, 김성태의 진술을 증거로 삼아서 이재명을 부르려면 이게 반대 신문까지는 진행이 돼야 돼. 일방적으로 한쪽 김성태 얘기만 듣고서는 그거를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반대 신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를 가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은 바득바득 반대 신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김성태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을 소환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누가 A라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A라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반대 신문을 거쳐야 됩니다. 반대 신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반대 신문을 거쳐야만이 아, 저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분명히 검사가 물을 때는 A입니다 라고 했는데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아, A인가? B인가? 라고 한다든가 제가 보았습니다 A라고 검찰 측 신문에서는 대답했는데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아, 실은 제가 본 건 아니고요 라고 말을 바꾼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쭉 거쳐가지고 아,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정황상 A라고 본 게 맞구나. 이거 증거로 어느 정도 볼 수 있겠구나. 신빙성이 있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만이 그때서야지 이걸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 신문을 거쳐야 돼요. 근데 반대 신문조차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마구 쏟아낸 말을 가지고 부른다? 말도 안 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바득바득 우겨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했어. 근데 그나마 정반대의 진술도 나왔잖아요. 김성태 증언은 거짓말이다. 무슨 방북비용 대납이냐. 이 법정 진술은 허구다. 앞으로 내가 법정에서 향후 투쟁을 통해서 이 김성태의 진술을 깨버리겠다라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되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김성태의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을 부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아닌 소리지. 게다가
이 이화영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를 써서 법정에 제출을 하죠. 이거는 증거 능력을 갖춘 겁니다. 김성태의 진술은요, 아직까지 반대 신문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지만 이거는 증거 능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때 검찰의 압박 진술,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라는 이화영 지사의 주장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화영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김성태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화영한테 진행된 이 불법적인 수사가 사실은 김성태로부터 출발한 거잖아.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 이것만 보더라도 김성태 진술만 가지고 이재명을 소환한다?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법리까지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들까지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인도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주변 인물 중에 지금 검찰 수사 안 받은 사람이 없고 심지어 그 중에는 구속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이화영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어떻게 이재명을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느냐. 사실 다른 사건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소환 못해요. 정상이라면. 근데 굳이 소환을 해. 건강도 안 좋고 단식까지 한 사람인데 그걸 굳이 소환했어. 그것도 한 번 했으면 됐지. 이걸 두 번, 세 번 또 하겠다? 전형적으로는 괴롭히겠다라는 거죠. 학대에 해당하는 거죠. 거의 사실 학대. 피의자 학대에 해당하는 수준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물증이 하나 있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있습니다. 이 검사와 쌍방울 직원 간의 법정 진술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등장해요. IR 자료, 북한에 돈 보낸 게 뭐였냐? 북한에 돈 보낸 거는 대북 사업을 위해서 보낸 것이고, 우리는 그 대가로, 그 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 그래, 그 자료가 쌍방울의 자회사인 나노스라는 곳에 IR 자료에도 있다. 바로 이런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북 송금을 한 거는 이재명하고 상관없이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보낸 거다라는 물증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단지 김성태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을 끌고 왔다? 이거는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라면서 지금 여러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검찰의 주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뭐가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냐? 일단 지금 검찰이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 말이 안 된다는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결정적인 결함인 거예요. 자, 차라리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북한에 돈을 보냈다. 이재명이 쌍방울을 부추겨가지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따라서 북한이 그만큼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득을 봤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고 하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이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 이거를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제3자 뇌물이라는 것보다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제3자 뇌물은 내가 돈 받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받은 거예요. 자,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돈. 이게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 나한테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지? 자, 다른 사람이 받은,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이 돈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 나의 이익과 연관이 있다거나 내가 주라고
요구를 했다거나 뭐 이런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제3자가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돼. 그 이익이 뭘까? 자, 옛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장군 장성, 육군 장성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 불교 신자인데 이 사람이 부대와 관련된 어떤 허가를 하나 내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일선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만 사단장으로 근무할 때로 알아요. 사단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아마 국유지 또는 군용 용지로 쓰고 있던 땅을 민간한테 불화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이 과정에서 민간 업자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로 보답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이 무슨 그런 보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고마우시면 저기 절에 내 다니는 절에 시주나 한번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뭐가 됐다? 제3자 뇌물이 된 게 있어요. 이걸 제3자 뇌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건 뭐다? 내가 낼 시주를 이 업자가 대신 내게 해줬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 절에 시주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진 않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제3자 뇌물이 되지요? 라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결국 이 사람이 유죄가 안 됐었어. 예.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업자가 춘천시장한테 허가 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돈을 보내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무슨 이거 나한테 돈을 주고 그래. 이거 내가 그냥 저기 춘천시 내 여기 문화단체가 있는데 춘천시 문화단체에 내가 기부할게요. 해서 기부를 했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뇌물이라고 해서 시비를 걸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 어찌됐다? 무죄 나왔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제3자 뇌물은 지급된 금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적어도 간접적인 이익은 존재해야 되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뭐?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내가 북한한테 돈을 줬다고 해서 북한이 나한테 고마워해? 북한이 나한테 뭐 특별한 이득을 주나? 없어. 이득이 존재하지 않아요. 절의 시주를 내 대신 해주는 건 뭐다? 내가 절로부터 고맙다라는 인사를 장군님 덕택에 이 장군님 덕택에 내가 우리 절에 이렇게 큰 돈이 시주가 됐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치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탑이라든지 이 건물은 어느 장군님께서 시주를 하신 겁니다 라는 식의 이런 다른 사람이 돈을 냈지만 내가 돈 낸 것과 동일한 그런 취지의 이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북한으로 돈 간 거는 북한이 돈 간 거하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게다가 방북 대가로 돈을 줬대는데 이재명이 북한을 갔어? 안 갔잖아. 방북 추진 자체가 안 됐어요. 왜? 방북 추진이 되려면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와야 되는데 초청장이 온 적도 없고 북한한테 초청장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 적어도 북한에 초청장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은 했었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조차가 없었던 거야. 근데 돈부터 갔다고? 예, 관련이 없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에요. 검찰은 계속 이거 가지고 뭐라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대. 이게 가장 큰 결함인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래요. 지금 검찰이 영장을 치겠다고 바득바득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무리한 거다. 영장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현재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 가지고는 적어도 지금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바득바득 우기고 있어.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한 가지 딱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이 진짜 이재명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영장 그 자체가 출구 전략이구나.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청구를 해서 이걸로써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식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결론에 일단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이런 가설의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출구 전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장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우겨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추석 밥상에 이재명을 이슈로 올리기 위해서 추석 밥상에 이재명이라는 이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싸움질만 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민심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석 밥상에 이재명을 이슈로 올린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영장을 지금 무리하게 청구하는 것보다 추석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걸 이벤트를 끌고 가는 게 더 나을런지도 몰라요. 따라서 추석 밥상에 이재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한다? 그건 사실 또 조금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렇게 무리하느냐? 더군다나 건강도 안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검찰의 출구 전략은 영장 청구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끔찍한 얘기죠. 2, 3주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자,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이 안 나온다, 혹은 나온다. 그래서 영장 청구 그 자체가 출구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지 그거로서 이재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는 검찰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앞으로 검찰이 무슨 뒷감당을 해야 될지 몰라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쩜 되게 곤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건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쌍방울 것까지 또 들어가면은 검찰이 치러야 되는 이 재판 어마어마해요. 이재명 대표로도 상당히 힘들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생사를 걸고 그 재판에 임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검찰의 생사가 걸렸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 총선까지 끼어 있다면 이 검찰의 재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검찰로서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간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건 좋은데 앞으로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공소권 없음이 되면 좋겠다였습니다. 그게 벌써 2, 3주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소권 없음? 장난하나 이 새끼들 이랬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얘들이 그걸 노리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도 듭니다. 배제를 못하겠어요.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열흘이 넘어가면은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미 한 차례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또 부르겠다? 이거는 적어도 이재명을 쓰러뜨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이재명이 살아있더라도 이재명이 진짜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만들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검찰이 원하는 출구 전략은 공소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과언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웃었습니다만 어제 이후부터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12일 날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라면, 만약에 12일 날 출석 안 하면 14, 15 또 출석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재명 대표 단식은요 20일째 가까이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엄청난 선택을 해야 돼요. 단식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재명 대표 성정에 절대 단식을 어정쩡하게 풀진 않을 겁니다. 성과 없이. 그리고 단식을 푼다고 해가지고 하루 전에 푼다고 해가지고 기력이 바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보름 이상 단식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솔직히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단식 한 20일차 정도 될 거야. 그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또 검찰은 또 PPT 뭐 300장씩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잡아놓겠지?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라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 예, 구치소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이 상황이? 단식 20일 정도 한 사람이면 못 견디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이유가 벌어진 상태, 앞으로 12일, 14일, 15일, 16일 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요 상황 되게 진짜 지금 당장은 아무 공소권 없어.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그 끔찍한 소리 하지 마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12일 날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게 벌써 보름차가 돼요. 근데 그날 출석을 못 한다고 하면은 14, 15, 16 이때쯤에 출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단식이 17일차, 18일차 됩니다. 자, 검찰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닐 겁니다. 영장을 청구할 거예요. 그럼 어찌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한다고 되겠죠.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도 단식을 한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 가게 될 거고, 그 영장 실질 심사는 검찰이 분명히 일부러 시간을 되게 많이 끌 거예요. PPT 300장, 400장 만들어 와가지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 거고요. 영장 발부하는 데까지 또 아마 밤새 구치소에 붙잡아 둘 수도 있어요.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줄 것 같아? 못 줘. 검찰은 이걸 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야, 영장 나올 것 같으니까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생명을 건 여론몰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죠.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사실 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택도 아닌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검찰이 100% 그걸 노린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딱히 우리한테 손해볼 건 없지? 라는 식의 수준으로는 분명히 현재 생각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잔인합니다. 참 화딱지 나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